노후에 버림받지 않는 부모의 특징 7가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가족은 영원할 것 같고 자식은 언제까지나 부모 곁에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뒤로 미룬 채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좋은 음식도 자식에게 먼저 주고 아픈 몸도 참고 하고 싶은 꿈도 접어가며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으로 떠나고 부모는 다시 자기 인생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어떤 부모는 끝까지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존중받고 또 어떤 부모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외면받으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재산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대했던 태도 그리고 자기 삶을 지켜낸 방식에서 조금씩 갈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후에 버림받지 않는 부모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았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섭을 시작합니다. 그 회사는 가지 마라. 그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한다.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 처음에는 걱정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은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도움이라 생각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계속 검열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모든 선택에 의견을 내고 배우자 문제까지 개입하는 부모일수록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노후에도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언은 했지만 결정권까지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부모인 나는 걱정되지만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지는 거다. 이 선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힘든 일이 생기면 오히려 먼저 부모를 찾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멀어지지만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기 때문입니다. 2.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했다. 노후의 관계를 가장 크게 흔드는 문제 중 하나는 결국 돈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자식 잘 되면 나도 편해지겠지. 나중에는 서로 도우며 살겠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자식도 집값에 시달리고 아이 키우느라 지치고 자기 삶을 버티기 바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빚 문제까지 감당하게 되면 사랑했던 마음도 점점 부담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식을 돕는 부모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전 재산을 미리 주거나 무리한 보증을 서거나 은퇴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외로움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노후에도 존중받는 부모들은 완벽하게 부자가 아니어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했고 건강관리를 했고 자식에게 과하게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관계도 훨씬 편안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사랑해서 돕는 것과 부모님의 삶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3. 희생을 평생 꺼내 들지 않았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미루고, 쉬고 싶은 날에도 일하며 자식 하나 바라보고 버텨냅니다. 그 사랑 자체는 분명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희생이 계속 피처럼 꺼내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배웠다. 내 청춘 다 바쳤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처음에는 자식도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감사보다 죄책감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노후에도 자식과 가까운 부모들은 희생을 거래처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도 그것을 평생 자식 마음에 짐처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 잘 살면 그걸로 됐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며 자식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을 가장 오래 곁에 두는 부모는 붙잡는 부모가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4. 자식 외에도 자기 삶이 있었다. 노후가 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삶의 중심이 오직 자식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가족 위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며 점점 부모 곁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던 부모는 그 순간 삶 전체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노후에도 밝고 안정적인 부모들은 자식 외에도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취미생활, 운동, 산책, 종교 모임, 작은 일거리,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연락이 조금 늦어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삶이 있는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서운해하지 않고 자식 인생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만 바라보는 부모보다 자기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모 곁에 자식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5. 감정을 화로 쏟아내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이 아픈 날도 많아지고 외로운 시간도 길어지고 서운한 일도 쉽게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을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넌 왜 이렇게 무심하냐? 남들은 다 잘한다더라. 내가 늙으니까 귀찮지? 처음에는 자식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통화 한 번, 방문 한 번조차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는 관계보다 감정적으로 지치는 관계를 더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후에도 자식과 가까운 부모들은 섭섭함이 있어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화를 터뜨리기보다 보고 싶다. 건강은 괜찮니? 시간 나면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외로움이어도 비난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진심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이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누가 옳은가 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가입니다. 결국 자식은 자꾸 죄책감과 긴장을 느끼게 하는 부모보다 함께 있으면 숨이 편안해지는 부모 곁으로 더 자주 돌아오게 됩니다. 6.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변하려 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끝났던 일이 이제는 앱으로 예약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휴대폰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난 그런 거 못한다. 옛날 방식이 최고다. 요즘 애들은 이상하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자식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대 차이보다 더 무서운 건 대화가 막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후에도 자식과 가까운 부모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물어보고 새로운 방식도 한번 들어보려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그 마음 자체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사람은 삶의 표정이 쉽게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궁금해하고 세상과 연결되려 하고 자기 안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모든 걸 아는 부모보다 함께 대화가 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는 부모를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고집만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과 연결될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7. 사랑을 통제가 아니라 안정감으로 남겼다. 자식이 평생 기억하는 부모는 항상 옳았던 부모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준 부모도 아니고 엄하게만 키운 부모도 아닙니다. 힘들 때 떠올랐던 사람, 지쳐있을 때 마음이 쉬어가던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점점 자식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왜 내 말 안 듣니? 부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와 압박이 섞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자식도 참고 맞춥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를 만나는 일이 편안함보다 긴장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노후에도 자식이 자주 찾는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실수해도 무조건 몰아붙이기보다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힘들다고 말할 때도, 인생이 꼬였을 때도 그래도 괜찮다. 밥은 먹었니? 몸부터 챙겨라. 이 한마디가 자식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곳보다 안심하게 만드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자식이 나이 들어서도 부모를 찾는 이유는 의무감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가장 강한 부모는 자식을 붙잡는 부모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남겨둔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후에 버림받지 않는 부모는 완벽한 부모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었고 때로는 자식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처럼 붙잡지 않았고 희생을 평생 빚처럼 요구하지 않았으며 자기 삶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에게 의무보다 안정감으로 남으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돈보다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혼날까 두려웠던 기억보다 힘들 때 편히 기대었던 기억이 사람 마음에 더 깊게 남습니다. 결국 자식은 완벽한 부모 곁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던 부모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억지로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오래도록 편안하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